자, 부산시 영재원 우선 초등 영역 문항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 영역으로는 초3과 초4가 있고요. 마찬가지 초3과 초4가 동일한 학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영재원의 문제를 보면 공통으로 나온 문항들이 대거 조금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초4 같은 경우에는 초3과는 조금 다르게 1개에서 2개 정도의 본인 학년들에 맞춘 교과 문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있다라는 특이점이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거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영상을 시청한 후라는 게 있죠. 과거에는 지필평가가 그냥 지문을 통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요즘에는 영상을 시청을 한다거나 또는 일부 강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듣게 하고 문제를 풀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영상을 시청해서 지구와 달의 공통점 5가지를 찾게 하고요. 그리고 제공된 영상으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수행평가 문항, 즉 학교 대표 선발 문항에서도 이제 지필평가의 형태가 그 도구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바로 빠른 시간 안에 논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기억력이 있는지 기억력 테스트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문항들로 바꾸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동일하게 조금 나오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마찬가지 영상 시청 후 문제 풀기 쭉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발명품에 관련된 문제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발명품 설계 문제 유형들을 출제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을 평가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 지식에 근거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확성,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문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들에 맞추어 공통점과 또 생활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을 하라라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또 실험 설계 유형입니다. 자, 아이들로부터 이제 개념의 정립은 기본이 되었고, 그 기본 요소에 탐구 능력까지 볼 수 있는 게 다음과 같은 실험 설계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게 하고 가설에 맞추어서 탐구 계획을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런 문항들은 우리가 4월 달이 과학의 달이기 때문에 그 과학의 달을 기점으로 해서 교내에서 다양한 과학 축전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재미있게 또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문항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을 우리 아이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는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바라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부산시 영재원 과학문항 분석을 살펴볼 텐데요. 확실하게 어머님들이 문제 유형이 초등 영역과 중등 영역이 조금 색깔이 다르다는 걸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앞에까지 봤던 그 초등 과학 문제들은 대부분 교과 내용 중심이긴 하지만은 조금 더 다양한 주제들, 그리고 다양한 방식, 그리고 방법들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형태로 질문을 한다면, 확실하게 중등 영역 문항들은 교과 중심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이 필요한 영역은 없고요. 정말 선행보단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지금 학습하고 있는 교과 중심의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부산시에서 진행했던 이제 수행평가 문항입니다. 중등 과정이고요. 자, 보시면 딱하니 이게 전기와 자기 파트에서도 뭐 오음의 법칙 그리고 저항의 합성 연결 이런 파트의 실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 역시나 교과 내용 안에 있었던 일부와 거의 같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다음은 재질과 굵기는 같고 길이가 다른 니크롬선 저항에 따른 전류 전압의 관계를 알아보는 탐구 실험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크게 대주제를 주고 이제 간헐적으로 소주제 소문항을 던져주게 됩니다. 자, 저항값에 따른 전압 전류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라. 그리고 니크롬선 A에서 C까지의 저항을 구하라. 그리고 니크롬선의 길이와 저항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기술하라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선행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습 자체가 교과 개념 학습이 잘 되어 있다면 무리 없이 잘 풀어낼 수 있었던 유형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2 과학 전기와 자기 영역 중에서 길이가 다른 저항의 전압을 변화시켜 전류를 측정하는 탐구 실험 과정을 구성하고요. 이때의 전류와 전압을 그래프를 통해서 저항을 알아내는 과정, 그리고 탐구 설계 능력, 더불어서 이제 과제 집착력과 문제 해결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초등하고는 초등 영역하고는 색깔이 교과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 또 보시면 이거는 우리 초등 친구들도 조금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초등 영재원에서도 매번 한 번씩 등장했던 주제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중국에서는 차의 맛을 느끼기 위해 차를 우려내는 온도로 오줌 싸개 인형이 뿜어내는 물줄기의 길이를 이용했다. 자, 이렇게 오줌 싸개 인형의 그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험 방법을 제시를 했고요. 그러한 실험 방법을 토대로 해서 마찬가지 소문항을 풀 수 있게끔 합니다. 자, 인형의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원리 기술하라. 그리고 인형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최대한 멀리 보낼 수 있도록 하려면 실험 과정 중에서 물의 온도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걸 묻고 있죠. 자, 이 문제는 마찬가지 교과 심화 과정 안에 또는 기본 과정 문제에서도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거 샤를 법칙이네, 이거 기체네 하고 바로 찾아낼 수 있었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샤를 법칙, 즉 중일 과학 기체 운동에 관련된 과학 지식을 묻는 문제였고요. 더불어서 자료, 제시된 자료를 해석하고 문제 해결력과 탐구 활동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문항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에서는 이제 영재성 검사와 창의적 문제 해결력 본시험 문항이었고요. 여기에서는 다양한 제시문들을 조금 주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보면 이것도 소문항 중에 일부를 하나 발췌한 거고요.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제시문의 주제는 빙하 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긴 지문의 글이 나왔고, 그리고 1000년 동안의 기온과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 자료가 그래프로 주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충분히 이 두 자료, 특히나 빙하 코어 자료라든가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에 대한 분포 그래프를 보게 되면 나머지 이 추론 글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합격과 불합격의 판가름이 조금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면 연계되는 주제는 지구온난화입니다. 근데 이 지구온난화는 부산시 영재원 주제에서도 자주 등장하지만 부산대 영재원 주제에서도 끊임없이 자주 잘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은 꾸준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항이 융합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 중2과학 안에 있는 수권과 해수의 순환 파트와 그리고 중상과학에 있는 기권과 날씨를 종합해서 만든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 안에서 자료 제시 그리고 다양한 평가 도구를 주고 아이들에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초등은 조금 더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이 이루어졌다면 중등 안에서는 교과 내용에 조금 더 국한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시 영재원 평가 기준을 우리가 토대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한식의 학습 방법을 가져가면 좋을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대표가 되어야 되는 수행평가에서는 유창성, 융통성, 그리고 독창성과 정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문형 문제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셨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문을 해석을 해서 창의적 사고 능력을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지필 평가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감독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 과정 안에서 성실성과 몰입도를 또다시 평가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에 포인트를 두고 수행 평가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본시험이라고 부르는 영재성 평가와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에서는 유형의 형태가 제가 이제 공통된 유형을 조금 보여드렸지만 그거 외적으로 다양한 형태들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부분은 과학적 지식과 탐구 능력이 같이 그 융합되어 있는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문제의 발견, 그리고 추론, 탐구, 설계 및 수행 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라는 게 평가의 핵심, 그리고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답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부산시 영재원 평가 기준은 크게 수행평가와 영재성 평가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학 부설 영재원인 부산대 영재원이든 또는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부산시 영재원이든 또는 더 길게 봤을 때 영재 학교에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런 열린 문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정복을 해야 될까? 문제는 이런 겁니다. 융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교과 개념은 확실하게 잡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는데 융합이 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과 개념은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심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초등 때는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해볼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다양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독서 활동 장려시켜 주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원에서는 이젠 탐구 능력은 기본 자질입니다. 기본 소양이죠. 그래서 내가 문제의 발견을 했다면 그 문제 발견에 따른 탐구 과정까지도 스스로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창의성, 융통성, 독창성, 그리고 민감성 등과 같은 영재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그 영재 역량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곳이 첫 걸음이 되는 곳, 바로 영재원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영재원이 갖는 강점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문항에서 답안 기술은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논리적 글쓰기 그리고 서술형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쓰기 활동들을 조금 습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대 과학영재원의 평가 기준의 변별력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변별력이 없다. 그러면 어디에서 변별력이 있을까?
바로 우리 아이들이 기술하는 답안 구성에서 변별력이 생겼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답안 구성에서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를 4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체 문제 안에서 문제와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되는 언어가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게 문제와 데이터를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지문의 형태도 많아지고요. 지문글도 많고, 또 하나 평가 도구가 다양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는 동영상 시청, 또는 일부는 만들기 활동을 하게끔, 또는 일부는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통해서 지문을 전달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방식과 문제를 정말 적절하게 잘 연결해 가지고 볼 수 있는 목적 사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문항의 정답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한 가지다라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적는 모든 답들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내가 기술한 답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거만 잘 제시한다면 충분히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열린 문항을 즐길 줄 아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와 같은 패턴의 논리적 문제 해결력을 계속 신장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계속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산대가 논리적 글쓰기를 가지고 왔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논리적 글쓰기하고 과학은 정말 닮은 꼴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원인에 대한 의문을 끈질기게 생각할 줄 안다면 논리적 글쓰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시야를 넓히며 분석의 폭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 다양한 경험치들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논리사고로 문제를 구조화할 수 있도록 문제를 조금 가지고 놀 수 있는 경향성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펼쳐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 이거는 뭐 제가 2가지를 그냥 소개를 하지만 이것 말고 우리 아이가 스스로 찾는 방법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4가지 포인트를 기억을 한다면 과학 안에 있는 논리적 글쓰기가 쉽게 자기 걸로 다가올 거라고 믿고요. 자,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 그리고 영재성을 펼쳐나갈 수 있는 현명한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